아유, 좀 떨리나, 목소리가 괜찮나요? 네.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부산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 다 아는 우리 사이다 보니까, 자주 보는 사이다 보니까 사실 조금 민망스럽기도 해요. 뭐, 제 이 스토리 웬만하면 다 아실 텐데, 또 얘기하면, 했던 얘기 또 하고 지겹다, 이렇게 하실까봐 좀 걱정스럽긴 한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죠? 제 스토리가 원래 정해진 거라, 뭐, 내가 각색을 할 수도 없고, 꾸며낼 수도 없고, 있는 그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 저는 오늘 이제 제목을 사실 저는 강의를 할 때 제목을 뭐라 할까 좀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 사실 이게 요즘 플랫폼 다 플랫폼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있는 시기잖아요, 시대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플랫폼 비즈니스 중에 가장 나에게 그리고 개인에게 소비자에게 유리한 플랫폼 비즈니스가 아메이 비즈니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네. 어, 저번에 봤던 사진인가요? 나름 좀 젊게 나온 사진 같아갖고 올려봤는데, 강태진님 웃으시네요. 좀 날씬하지 않아요, 그래도? 저 때. 예. 사실 이제 저 사진이 옆에 이제 정은경 리더님이시라고 저희 스폰서님 되십니다. 스폰서님은 제 초중고 동창입니다. 예, 고향 친구죠. 예, 남자로 치면 옛날에 어떤 친구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예, 예, 지긋지긋한 사이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처음에 이제 저한테 이제 아메이를 가지고 온 거죠. 근데 처음에 아메이를 한다고 했을 때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걸 왜 하지? 학원에서 강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학원 선생님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 하는 거나 잘하지. 이걸 또 왜 한다고 하지? 그래서 저는 약간 이 아메이 사업이 처음에 그냥 영업 영업 같은 일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이거를 도대체 어디다 팔러 다닌단 말이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니까, 나한테 이걸 왜 하지? 나는 이걸 할 사람이 아닌데? 사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려고 할 때도 처음엔 잘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나도 모르게 생긴 서니까. 그리고 예전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제 알게 된 건데, 우리 동생이, 제 바로 밑에 동생이 지금은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인가요? 다닐 때, 이렇게 뭐 어떤 세제를 하나 들고 와가지고 저한테 막 보여주는 거야. 언니, 이거 너무 좋은 거야.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살림도 안 하는 애가 무슨 세제를 얘기를 하나 싶어가지고 좀 의아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공부나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봤더니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게 제품을 얘기하는데, 예전에 내 동생이 갖고 왔던 그 제품 같은데? 그리고 이제 한 번씩 저한테 먹어보라고 이렇게 제품도 갖다 주면, 저는 너무 모르니까 그 당시에는. 그냥, 이거 먹어도 되는 걸까? 괜찮은 걸까? 막, 예전에 킨치라는 게 있었어요. 이 봉투에 들었거든요. 불량식품 같은 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안 먹고 그때 그냥 뭐지? 이러고 그냥 놔두고 결국에는 안 먹고 버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걸 내가 왜 버렸지? 막 이러면서. 아무튼, 그래서 처음에 그러다가, 어, 이 친구가 아마도 애를 낳으면, 결혼을 이제 그때 했었거든요. 애를 낳으면 그만두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근데 애를 낳고도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뭐지? 근데 사실 이게 뭐 이 사업이 내가 뭐 궁금하거나 아니면 하겠다거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이 친구가 계속 하는 이유가 뭘까? 또는 이 친구가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점점점 좋게 더 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나는 그때 이제 박물관이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이제 육아휴직 내고 퇴직하면서 집에 와서 이제 애를 키우면서 살림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나는 뒤처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친구는 계속 발전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어떤 초조함, 그리고 호기심,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강의장 한번 가보자 하는 말을, 그래도 막 계속 거절하기 너무 미안하니까, 마지못해 이제 애기 봐준다더라고요. 너무 좋잖아요. 애기 내가 좀 봐줄 테니까 강의 듣자 이래가지고 갔죠. 갔는데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재밌고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르네. 그런 첫인상 그랬어요. 근데 전혀 이제 뭐 한 번으로 들었으면 끝났지. 뭐 전혀 뭐 더 이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거나 다시 들어보고 싶거나 하고 싶거나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 그냥 또, 이제, 그냥 한 번씩 이제, 초대를 하면, 그냥 마지못해 와보고 하다가, 어, 이 스토리 그죠? 괜찮아요? 계속 똑같은 얘기, 어, 하다가, 이제 하루는 제가 마음을 먹고 내가 친구한테, 희망 고문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딜을 한 거죠. 내가 10번을 들어보겠다. 그전에는 사실, 둔둔둥 마둔둥 했고, 마지못해가 따라갔고, 그래서 솔직히 내 의지로 들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를 위해서 내가 10번은 내 의지로 내가 가서 들어보겠다. 들어보고도 아니라 하면 나한테 다시는 얘기하지 말자고 이제 그렇게 이제 친구하고 약속을 한 거죠. 그런데 10번도 듣기 전에, 어, 이거 진짜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나 자신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원래는 이 부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랑 때문에 여기 이제 와서 살게 되니까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죠. 제 생각에 그래도 이 사업을 하려면 아는 사람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말을 잘해야 될 것 같고 처음에 좀 그랬어요. 근데 나는 아는 사람이 네가 와서 나한테 아는 사람이 너밖에 없는데 네가 나한테 와서 얘기하면 난 누구한테 얘기하노 내가 그랬거든요. 얘기할 사람이 없다 이러면서 이랬는데 이제 친구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학습하면 되고, 그리고 너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도와주는, 내가 그 스폰서가 있고, 시스템이 있고, 있어서 얼마든지 배워서 할 수 있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데가 있다는 거죠. 시스템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말에 솔직히 귀가 번쩍했어요. 시스템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 알려준 데가 어디야? 이러니까, 이제 그때는, 그 당시에는 덕계에서, 그때, DBC라고 했었죠. 그걸 이제 있다고 해서 제가 이제 그리로 직접 이제 들으러 갔습니다. 그때 이제 들었을 때 사실 좀 놀랐어요. 아, 이런 강의를 한다고? 그러면서 그 전에 이제 이 친구가 저한테 줬던 뭐 그때는 이제 CD였는데 CD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걸 거의 저는 들어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놔뒀었거든요. 오면 이제 그 책 다 봤어? 아니, 안 봤어. 그럼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그냥 가져갈게. 뭐 이렇게 이제 그냥 되돌려주고 이랬는데 그때 이제 이 책이 저한테 와 있다는 걸 기억을 한 거죠. 그래서 그날 바로 이 책을 하루 만에 집에서 진짜 다 읽었어요. 근데 진짜 이렇게 개한 눈이 탁 떠지는 거예요. 어, 내가 진짜 모르는 게 많았네. 내가 정말 우물안 개울이었네. 내가 이렇게 무지했나? 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되면서 이 사업을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한번 이걸 알아보는 거는 나쁘지 않겠다. 알아보고 뭐 못하겠거나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면 되잖아요. 내 친구한테도 물어봤어. 이거 내가 알아보고 안 해도 되지. 확답을 받고 싶은 거죠. 누가 뭐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된다고. 그래서, 그럼 내가 한번 알아볼게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학습이 시작되면서, 조금씩 처음엔 진짜, 뭐, 너무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씩 사람이 되어갔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강의장에 오면서 처음으로 제가 굉장히 놀랐던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이 베스트셀러잖아요. 저도 저희 집에 이 책이 있었거든요. 이 책을 봤던 것 같은데 여기 와서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런 사실이 있었나 싶은 정도로 좀 놀라웠어요. 수입에는 이렇게 네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그리고 이 크게 저기 네 종류가 있는데 봉급생활자, 그다음에 자영업 혹은 전문직, 사업가, 투자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 그렇구나. 예전에는 그냥 그렇구나라고 거기서 끝났던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ES 분면에 90% 이상이 ES 분면에 속한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내 주변에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죠. BI 이 분면에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때 몰랐던 거예요, 제가. 아, 그렇구나. 근데 90%의 사람들은 BS 분면에 있지만 대부분의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BI 분면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90%의 사람들이 10%의 자본을 가지고 있고 이 비하에 있는 10%의 사람들이 90%의 자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사실이 굉장히 저는 놀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름 직장 생활했고 저희 신랑도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지만 나름 또 전문직이라고 생각했고 저희 신랑도
좀 탄탄한 공사에 다니고 있고 이러니까 그냥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이렇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 너무 제가 절대 안정적이지 않는 분면에 살고 있더라고요. 돈의 규칙. 저도 사실 이곳에 오지 않았으면 이런 규칙 따위를 전혀 모르고 그냥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진짜 자영업이 제 주변에도 심각할 정도로 너무 어려워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참 저도 진짜 걱정이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걱정이 많으시겠다. 근데 뭐 제 걱정부터 해야 되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 보면 수익과 지출의 생애 주기를 보면 어, 이 부분도 그랬다는 거죠. 아까 그 사사분면을 볼 때도 놀랬지만, 그래서 노동 수입은, 어, 1사분면과 3사분면에 있던 이 노동 수입은 언젠가는 끊어지는 수입이었구나. 어, 신랑이 지금 열심히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퇴직을 하게 되면, 나도 퇴직을 했고, 퇴직을 하게 되면, 또는 중간에 변수가 생기게 되면, 언제든지 끊어줄 수 있는 수입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 노동과 시간을 그 수입은 맞바꾼 수입이기 때문에 내가 노동과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수입이잖아요. 거기에만 의존하고 산다는 거 진짜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 수입이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진짜 재정 절벽에 놓일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데 어떻게든 내 아이하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그래서 여기 이제 B 분면과 I 분면을 이제 들여다보게 된 거죠. 여기에 자산소득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처음에 투자자까지는 내가 범접할 수 없겠지만 이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가 시스템 구축을 하는 방법, 그다음에 두 번째가 시스템 구입을 하거나 세 번째가 시스템 활용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구축을 하려면 그럴 능력이 없는 거죠. 요즘 뭐 플랫폼 비즈니스 뭐 배민이라든지 쿠팡이라든지 많잖아요. 에어비앤비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들 어떤 진짜 큰 기업들이 운영을 하고 또는 이제 구입 같은 경우에도 큰 자본이 들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럴 능력이 없더라고요. 그러려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활용을 하면 되겠구나.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 또는 지금 얘기하는 플랫폼 비즈니스. 그럼 나도 플랫폼 비즈니스 할 수 있을까? 그게 진짜 요즘엔 대세인데. 아까 그 자영업자들도 지금 힘들어진 이유가 다른 이유들도 물론 변수들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에게 다 소비자가 뺏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이런 기업체들만, 대기업들만 플랫폼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느냐? 아메에서는 그래도 개인도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플랫폼 비즈니스가 그럼 뭐냐? 그냥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해주는 공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튜브라든지 에어비앤비 요즘에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자본을 가져가죠. 예전에는 유형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자본을 다 가져갔다면 지금은 오히려 그 임대가 계속 붙어 있는 이유 자체가 자산들이 이 무형 자산으로 이동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이 자본들이 다 이 무형으로 다 흘러갔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대세가 된 거죠. 그런데 대부분 기업들은 개인에게 이런 기회조차 주지 않는 거죠. 근데 내가 그래도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고 해도 잘 또 따져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어떤 내가 플랫폼을 선택할 것인가? 예, 거기서 중요한 거는 연결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속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가치와 철학이 있어야 된다. 무자본이나 무점포로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또 따져봤을 때는 퍼스널 브랜딩, 개인 브랜드화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 자산 소득원이 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 중에 어떤 게 있을까? 그 수단으로서 저는 아메이 사업을 추천해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쓸 수밖에 없는 이 생필품을 우리는 어차피 슈퍼나 마트나 인터넷 쇼핑에서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소비하는 것은 지출에 끝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아메이 마트에서 소비를 한 것은 나한테 매출로 잡힌다는 거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소비를 할 수 있게끔 연결해주고 공유를 해주면 내가 하나의
플랫폼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하나의 플랫폼 공간이 되는 거죠. 연결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쿠팡 비즈니스 컨셉도 보면요. 연결해 주는 건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판매하는 자와 연결하는 자, 소비하는 자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판매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뭐 마진을 남길 수는 있겠지만 자기가 소유할 수는 없죠. 이 소비자들을. 그냥 이 플랫폼을 통해서 이 소비자를 만날 수는 있겠지만 소유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메이 비즈니스 컨셉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이 생필품을 제조하는 데는 아메이라고 하지만 또 우리가 연결을 해주죠.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지만 이 연결하는 내가 이 소비자들을 자산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예. 개인의 어떤 자산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 예. 그래서 그냥 연결뿐만 아니라 내가 이 안에서 소비자를 만들고 내 자산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쿠팡이 좀 말이 많았죠. 기업의 사실 성품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만약에 똑같은 어떤 비즈니스 컨셉이라 하더라도 어떤 회사화 할 것이냐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메 회사는 보면 동반 성장 기업 네 가지 밸류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정직과 신뢰, 두 번째 책임감, 세 번째가 개인 가치 존중, 네 번째가 파트너십. 그런데 쿠팡은 요즘 보니까 사실 노동 착취와 무책임의 먹튀그룹이라고 요즘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3,400만 개인정보 전 세계로 로켓 배송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돈 벌 땐 한국 기업인데 책임질 땐 미국 기업이다. 돈 벌 때는 막 다 받아줄 것처럼 하다가 막상 일이 터지고 나니까 나 몰라라 하는 진짜 책임감 없는 그런 기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일을 할 때도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노동자를 그냥 일회용 소모품으로 생각하고 나갈 때는 블랙리스트에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냥 부속품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도 뭐 그냥 뭐 어떻게 보면 그냥 본인들이 그냥 이용하는 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메이는 아까 네 가지 밸류도 있지만 또 이 철학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유, 가족, 희망, 보상. 이런 철학을 가지고 이런 신념을 가지고 운영해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뭔가 다른 회사와 이런 회사와 진짜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메 비즈니스를 할 때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런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죠. 이게 개인적으로 다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플랫폼이라도 찾아서 그냥 연결을 하려고 하지만 아메이 비즈니스는 이 투자금, 인건비, 무료 매장, 뭐 제품 개발, 재고, 홈페이지, 고객 상담, 세금 관리를 모두 회사에서 다 책임을 져주기 때문에 사실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유리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보통의 사업은 다 이거 개인이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래서 다 리스크를 본인이 다 떠안아야 되지만 아메이 사업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우리 그 회사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아메이 회사는 이런 또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1위 직접 판매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포브스 선정 미국 탑 100의 사기업으로 등록돼 있고요. 그다음에 800명의 혁신 과학자 전문가. 그다음에 자체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역사나 이런 기록을 갖고 있는 회사가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보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TV에서 방영된 내용인데요. 이 한국에 없는 부자를 찾아서라는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맨 처음으로 찾아갔던 이 억만장자가 그 제이벤앤데, 예, 리치 디버스, 우리 그 아메이 창립자분들이시죠. 이분들이 이 한 도시를 진짜 도시를 일으켰다라고 하면서 그냥 본인들의 수입을 자기 자산에 불리는 데만 그치지 않고 많은 부분들에게 기여를 했던 부분 그리고 이런 그 억만장자를 본받아야 한다는 이런 방송을 했었는데 그때 소개됐던 분들이 저희 이제 아메이 사업자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면서도 굉장히 내가 정말 괜찮은 회사, 괜찮은 창립자들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구나 뿌듯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제품들이 또 중요하겠죠. 내가 아무리 이런 비즈니스 컨셉이 괜찮다 하더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연결해 줄 수 있는 제품이 괜찮지 않으면 사실 소개하기가, 연결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걸 지속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또 제품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너무 괜찮은 제품들이에요. 예. 비타민도 보면 더블 X가 전 세계 유일하게 농장을 보유한 비타민이고요. 그다음에 화장품도 중금속 검출이 되지 않는 전 세계 탑5 화장품이고, 뭐 치약부터 바디, 샴푸, 그다음에 청정기, 정수기, 그다음에 세제, 냄비, 그다음에 뭐 우리가 이렇게 음식에 먹는 고추장, 된장까지도, 커피 이런 것까지도 한 번도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 예, 그런 제품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제품들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도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잘 몰랐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썼던 것 같아요. 또는 뒤에 이렇게 좀 따져보고 싶어도 너무 복잡하고 막 어려우니까 잘 이렇게 너무 혼란스러울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메이 제품을 쓰면서부터는 너무 심플해진 거예요. 그냥 믿을 수 있는 제품이니까, 안전한 제품이니까 내가 그냥 써도 되겠다. 그것 자체만으로도 내가 어떤 소비를 할 때 덜 필요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내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겠다. 특히 저는 비타민 같은 경우에, 우리가 건강식품 같은 경우에 건강하려고 먹는데 진짜 아무거나 그냥 싸다고 드시는 분들 보면 저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럴 때 내가 소비를 할 때 어떤 가치를 두고 소비를 하느냐. 지금은 그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때는 가성비 따지고 싼 거 따지고 하던 시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젊은 사람일수록 가치를 따진다 하더라고요. 어디에 가치를 두고 비싸더라도 정말 가치가 있다면 거기에 소비를 한다는 거죠. 예,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고, 진짜 그냥 무턱대고 그냥 소비를 하다 보면 피해는 그냥 소비자인 것 같아요.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그냥 그 대기업에 만들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그냥 쓰실 것이 아니라, 진짜 좀 따져봐야 되지 않겠나. 똑똑한 소비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아메이 제품들은요, 사람에게도 자연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 그리고 기능성까지 인정받아야 받을 수 있는 인증마크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인증마크가 그냥 쉽게 받을 수 있는 인증마크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어떤 데서는 보면 인증마크, 본인들도 인증마크를 받았다고 해요. 근데 따지고 들어가 보면 진짜 뭐 농협에서 받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정수기를 농협에서 인증마크를 받았대. 뭐 어떻게 할 거야, 그걸. 그래서 진짜 이게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진짜 믿을 수 있는 인증마크인지도 진짜 좀 따져보고 공부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이 너무 좋은데 비싼 거 아니야? 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품에 투자하는 원가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제품의 질이 달라지겠죠. 예. 포브스 경제 잡지에 이 기사가 실렸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아메이는 제품 원가의 80% 내지 85%를 원재료 값으로 쓴대요. 그래서 가격 대비 원가가 엄청 높기 때문에 결코 비싼 제품이 아니다. 예.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 더블엑스를 만약에 백화점에서 판다면 이거 진짜 얼마를 받을까? 엄청 비싸게 받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비싼데도 좋다는 걸 알면 사 먹을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겠죠. 오히려 더 잘 팔릴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못 파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근데, 어쩔 땐 참, 그래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가격에 이 제품을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때로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런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이유는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이런 첨단 기술, 특허, 전문가, 이런 그 50만 건 이상의 테스트를 거쳐서 정말 까다롭게 만들어진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빨리빨리를 좋아하잖아요. 그래, 우리나라에 있는 직원들이 진짜 이 본사에 가서 제품을 하나 개발하려 그러면 우리는 진짜 급하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진짜 안 해도 될 검사까지 계속 한대요. 또 하고 자기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왜 저러지 싶을 정도로 너무 이제 뭐 표도 안 나는 뭐 안 해도 되는 이런 것까지 다 하니까 어떨 때는 답답할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본사 직원들이. 그 정도로 왜냐하면 이 그 특허권을요 회사가 기속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메이는 제품을 만드는 그 특허권을
그 특허를 만든 개인에게 주기 때문에 완벽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품의 질은 보장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찰스킨 교수가 하는 말이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에서 제품은 일반적인 시장에 좋다라고 하는 제품보다 한 단계 더 좋아야 된다. 왜냐하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단지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지속적인 매출을 쌓게 도움으로써 사업자 한 명 한 명의 인생까지 바꿀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 맞겠죠. 네트워크 마케팅의 제품은 다이렉트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제품의 질이 좋지 않으면 더 이상 쓸 이유가 없어요. 예, 내 얼굴을 보고 써주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메이 사업은 제품이 많은 사업을 하게 해준다는 말도 저는 이제 와닿는 부분들이 크거든요. 제품이 좋아서 제품이 쓰고 싶어서 저를 찾는 분들도 많아요. 그만큼 이게 그냥 제품을 그냥 파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사람과의 지속적인 관계, 어, 그리고 이 사람이, 그리고 더 발전해서 이 사람이 자산을 쌓는, 기회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 제품 중에 제일 대표적인 제품이 뉴트라이트 제품인데요. 뉴트라이트는 믿을 수 있는 원료를 얻으려면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일념으로요. 개인 그, 유일하게 자사 유기농 농장을 보유하고 있죠. 어, 그뿐만 아니라 지금은 또, 그냥, 우리가 오래 살잖아요.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다 바라잖아요. 그래서 내가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또, 이런 그 프로그램을 또는 아이템을 지금 그러니까 출시가 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요 웰리스 플랫폼이라는 게 저희들한테 이제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이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해보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예. 사실 지금은 어떤 일이든지 간에 AI와 접목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내가 그 개인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AI도 공부해야 되고, 제품도 연구 개발해야 되고, 생산해야 되고. 근데 그거를 다 해주는 거죠. AI와 접목해서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거. 그것도 그냥 만든 게 아니고요.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10년 이상의 연구 끝에 이 그 정부 지자체와 이렇게 조인을 해가지고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가 건강검진을 한 걸 다운을 받아서 건강을 분석해주는 개인의 건강을 분석해줘서 미리 건강을 지킬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다들 많이 해보셨죠? 저도 이제 해봤는데 저 진짜 조금 실망했어요. 0.9일밖에 안 나와가지고 더 젊게 나오지 않을까 기대했었는데 이렇게 또 그래도 또 뭐 고속노화가 아니라서 천만다행이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재밌는 게 있었는데 이 웰리스랩 결과지와 검진표랑 인바디 측정을 요즘 제미나이 또는 챗 GPT에다가 내가 올려서요 분석을 해달라고 하면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비자분들하고도 이렇게 건강 상담을 해줄 때 참 유용하겠다. 활용을 하면 좋겠다. 우리도 이제는 AI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자가 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 보면 되게 재밌어요. 다른 건 괜찮대. 최상이래. 너무 괜찮은데 근육량이 적어서 기초대사량이 낮은 편이라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기 쉬운 체질이래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은 지방 연소가 아닌 근육 증량입니다. 그래서 근육을 제가 정말 3kg를 찌어야 되거든요. 근육만. 살은 안 쪄야 돼. 살은 절대 찌면 안 되고 근육만 쪄야 돼서 너무 힘듭니다. 단백질을 엄청 퍼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먹고 있는데 그렇네요. 예. 운동 부족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이젠 이런 플랫폼이 또 조인이 되면서요. 지금까지 사용해왔고 앞으로 50년 이상 소비해야 할 생필품을 아메이로 바꿔 쓰는 거. 이거에 플러스 인쇄 소득 그 이전에는요. 평생 인쇄 소득이 나오는 인터넷 쇼핑몰 사업 기회를 갖는 것. 그것이 이 아메이 비즈니스였잖아요. 그죠? 근데 앞으로는 여기에 건강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웰니스 플랫폼을 안내하여 라이프 코칭을 하는 것. 그리고 나의 인적 네트워크를 웰니스 플랫폼에 연결시켜서 생명을 구하는 일까지.
어떻게 보면 이런 건강 관리까지 해주는 어, 플러스가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다른 어떤 회사에서 이 아이템만 가지고도 사실은 크게 사업을 할 수 있는 큰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러 아이템 중에서 하나라는 거죠. 대단한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어떤 기업에서는 이 하나만으로도 진짜 대박이다 할 건데, 그 중에서 하나. 근데 이게 너무나 큰, 플랫폼, 너무나 큰 기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또 화장품, 아티스트리도 참 대단한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역사가 오래되었고요. 얼마 전에 작년 9월이었죠. 이 더마 아키텍트가 출시되면서 난리가 났었죠. 뭐, 소비자 엄청 많이 생겼죠. PB가 엄청 많이 올라. 피부도 막 장난 아니죠, 지금. 예, 저도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 아티스트에 대해서도 조금 동영상을 한번 볼게요. 네, 이 추적 이력 시스템이 뉴트라이트에도 있는데 아티스트에도 다 제품마다 다 있는 거죠. 참 대단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원래 좀 재밌게 강의를 하는데 제가 오늘 줌을 하니까 긴장을 했나 봐요. 너무 딱딱하다 그죠? 좀 웃어주세요. 네, 그래서 더마 아키텍트 얼굴 속에 내 얼굴이 낯설어질 때 많이 낯설죠. 예. 그래서 이럴 때 정말 필요로 하는 안성맞춤인 제품입니다. 네. 그래서 저 이거 출시되고 너무 좋아가지고요. 주위 분들한테도 정말 많이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아메이 사업이요? 그러면 돈이, 그러면, 그래, 플랫폼 비즈니스고, 제품 너무 좋고, 회사 너무 괜찮아. 그런데 비즈니스인데 돈이 돼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돈이 되는 거죠? 라고 궁금할 수 있죠. 아메이, 그 소득은요, 예전에 우리 마케팅에서, 생산자가, 생산된 제품이 소비자에게 올 때 광고와 이런 유통 과정을 거쳐서 오는 거죠. 이 유통 과정은 제품의 질과 무관한 비용이 지불되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아메이는요, 회원 소비자에게 직접 다이렉트로 오는 거죠. 그 대신 회원 가입비가 없고요. 의무 판매량도 없어요. 재고의 부담도 없고 100% 만족 보증돼. 즉, 제품을 내가 써보고 90일 안에 만족하지 않으면 반 용량만 있으면 언제든지 반품을 받아준다. 예, 너무 괜찮은 조건이죠. 그래서 다이렉트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제품을 정말 가성비 좋은 가격으로 내가 쓸 수 있는 거죠. 처음에 저는 이 100% 만족 보증제가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다들 한번 시험해 보시죠. 예, 정말 그렇게 반품해 줄까?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 제가 진짜 시작할 때는 이런 반품 제도가 어디에도 없었어요. 지금은 코스트코에는 그래도 반품을 좀 해주기도 하잖아요. 미국에서 들어온 기업이니까.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오히려 진짜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놀라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다이렉트 그 중간에 35%라는 비용이 절감이 되잖아요. 그 비용을 이렇게 내가 소비자들에게 나눠 갖는 거죠. 내가 산 거에 대해서 아까 전에 처음에 내가 소비한 것이 지출로 끝나지 않고 매출로 잡힌다고 했죠. 예, 그 광고비가 저한테 다시 돌아오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내가 스폰서에게 이 제품 또는 사업을 전달받고 내가 세 분에게 같이 써보자고 또는 같이 알아보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각 20만 PV씩 제품을 사용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맨 처음에 ABC는요. 20만 PV씩 사용을 했다고 하면 3%씩 적용을 받거든요. 각각 6천 원씩 통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6천 원이라는 거는 우리 그 PV와 BV 개념이 있는데 그걸 계산하지 않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또 S는 전체 매출이 제일 많지만 그래서 100만 PV이기 때문에 6%의 적용을 받거든요. 그러면 6만 원이 생기죠. 그런데
U 이하의 그 캐시백을 다 빼준 나머지만 스폰서가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6만 원에서 4만 8천 원을 뺀 12,000원만 스폰서가 가져가게 되고요. 나는 여기서 U를 저러 본다면요. U는 저뿐만 아니라 A, B, C 다 포함하면 총 80만 PB의 매출이 잡히죠. 거기에서 6% 적용을 받습니다. 120만 PB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4만 8천 원이라는 캐시백이 생겼는데 A, B, C를 빼준 나머지만 저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18,000원을 뺀 나머지 3만 원이 제 통장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했다고 매출이 많다고 이 수입이 많은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더 많이 노력했나에 따라서 그 수입이 많아진다는 거. 그래서 역전이 가능한 그런 구조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PV와 BB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PV는 자격과 후원수당 비율을 산정하는 기준 점수. 어떻게 보면 이 제품마다 부여된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BV는요. 후원수당, 내가 나중에 수입을, 캐시백을 받을 때 산정하는 기준 점수예요. 그래서 아까 6,000원이지만 들어오는 금액은 여기서 1.8배가 곱해진 금액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6,000원씩 들어왔다고 하는 분은 1.8배를 곱하게 되면 1,800원. 3만 원이 들어왔던 저는 54,000원. 그래서 이 빨간 글씨가 최종의 캐시백이 되는 겁니다. PB와 BB의 개념이 있다는 것도 저는 처음에 굉장히 놀랐어요. 원래는 1대1이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물가지수 연동에 의해서 BV는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은행에 돈을 뭐 1억 예치를 했다. 그러면 지금의 1억의 가치와 10년 뒤 1억의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아메이 캐시백의 가치는 10년 뒤에 그 물가지수 연동에 그 가치가 같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참,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제가 설명 들었을 때 저는 굉장히 놀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해서 주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흘러서요. 제가 또 6명과 같이 썼다고 가정을 하고 또, 7명, 저를 포함해서 7명, 그리고 또, 각각의, 그 6분들도 3명에게 알리고, 그 3명이 또 3명에게 알리고, 이렇게 발전을 하다 보면 25명, 79명, 이렇게 쓰는 사람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7명이 쓸 때는, 내가 혼자 쓸 때는 1,800원인데, 7명과 쓰게 되면 16만 2천 원, 25명과 쓰게 되면 108만 원 정도, 79명은 3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저한테 생기는 겁니다. 배가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이 네트워크가 그냥 플러스 원칙이 아니라 우리 월급은 사실 조금씩 오르잖아요. 근데 이 네트워크의 수입은 배가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조금씩 정말 늘어나는 것 같지도 않게 정말 3%에서 6%, 6%에서 9% 가는 건 너무 힘들지만 어느 순간 폭발하는 시점이 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같이 쓰는 사람이 모이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 자산의 가치가 매월 자산 소득으로는 350만 원을 벌 수 있는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냥 월급이 350만 원이 들어오는 것과 자산 소득으로 350만 원이 들어오는 것은 정말 큰 차이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따박따박 들어오는 자산 소득이라는 거예요. 네. 그냥 월급은 한 번 들어오고 내가 그만두면 없어지는 소득이지만 이렇게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다면 지속적인 수입이 내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도 이런 지속적인 수입이 한번 만들어지면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수입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결과물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을 하나 갖고 있는 것과 무형자산, 그러니까 건물이 예전에는 이런 건물을 가진 사람이 정말 부러웠잖아요. 그런데 이런 무형자산을 갖고 있는 게 지금은 더 큰 자산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또 성장 아까 그 1,000만 PB를 한번 하게 되면요. 1년에 한 번 하게 되면 SP라는 자격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그 SP 전에 브론즈라는 핀이 또 있습니다. 그 브론즈는 맨 처음에는 이 브론즈 핀을 도전해 보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세 분과 같이 해서 내가 15%를 만들게 되면 브론즈 빌더라는 핀이 되면서 지금은 한 100만 원 넘게 수입이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한 번 하게 되면 실버, GP, 플래티늄 이렇게 다. 이 다이아몬드까지 지금 보여지는데 이 이후에도 핀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2025년부터 2027년까지는 비전 보너스라 해서요. 원래 주는 보너스에서
더 많이 제공을 해주겠다고 본사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년 연속 성장을 하면 100%, 3년 연속 성장을 하면 200%의 원래 받는 내 그 수입에 더 많은 수입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시작하신 분들 있잖아요. 오늘 처음 오셔서 시작하시는 분도 얼마든지 이 수입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2026년 2월이잖아요. 2월에 지금 노력하셔서 8월까지 SP를 달성하시고, 또, 내년 회계년도에 파운더스 PT, 그리고 이렇게 에메랄드, 파운더스 에메랄드, 다이아몬드까지만 이렇게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시더라도 총 5년간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은 5억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요즘 사실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런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 정말 놓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여행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넌캐시 어워드를 해가지고요. 아메에서는 돈으로 주는 보상도 있지만 돈이 아닌 이런 그 여행의 보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년에 한 번 내지는 다이아몬드 이상 리더님들은 1년에 두세 번씩도 이렇게 여행을 모든 것을 제공해 줍니다. 내 돈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진짜 럭셔리한 여행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 여행도 아메이 사업을 하신다면 꼭 한번 가보셔야지. 진짜 여행을 가셨을 때 아메에 대한 가치를 더 많이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집안 가족들이 뭐 신랑이 좀 안 좋아한다. 여행을 데리고 가면 그냥 괜찮아집니다. 잠잠해집니다. 네,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거는 얼마 전에 저희 팀에서 이렇게 나트랑을 같이 갔었거든요. 뭐 사진 많지는 않지만 저는 사실 그냥 제가 이 사업을 또 이렇게 좀 오랫동안 지속을 하면서 또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평생 같이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거. 그리고 다른 어떤 우리 가족보다 사실은 이 팀 리더분들이랑 같이 가는 여행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편하고 서로가 너무 다들 배려해 주시고 너무 마음이 또 푸근하시고 하니까 정말 어딜 가나 장소를 떠나서 참 재미있고 편안한 여행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게 지금 굉장히 큰 이슈가 됐잖아요. 초음속 AI 쓰나미가 온다. 1년 안에 AGI가 만들어진다. AGI는 이 인공지능인데도 모든 이제 그 인류의 지능을 합친 것과 같은 그 거의 초능력의 인공지능이라 보면 되거든요. 그게 옴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AI가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이트 칼라 직업이 먼저 처음부터 소멸이 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AI 성장의 최대 병목은 전력이다. 그리고 3년 내에 로봇이 인간보다 뛰어난 외과 의사가 등장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의사가 될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궁극적인 에너지 해결책은 태양이다. 그리고 만인이 고수독 시대에 도래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인터뷰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아직 실현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앨런 머스크가 사실 이렇게 예전에는 초창기에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허풍이다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 자기가 했던 말에 대해서 실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은 이 사람 말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00%다 맞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시대에 진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솔직히 이거 인터뷰 보면서 진짜 걱정이 좀 한편 되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와, 앞으로는 진짜 애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뭐 좀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진짜, 앞으로 진짜 우리가 이렇게 놓여있는 이 시대, 진짜 곧 2030년만 하더라도 진짜 변곡점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하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 당신은 이 변화에 대해서 어떤 존재로 서 있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진짜 한 번쯤은 다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 또 아메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면 아메 사업은 괜찮을까? 또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미 준비한 그 직업, AI가 업데이트 한 번으로 없애버릴 수도 있다는 거 알고 있나요? AI는 이미 시작됐다. 우리가 안정적이라고 믿어왔던 직업들, 디자이너, 번역가, 마케터, 상담사, 하나둘씩 대체 가능이라는 판정을 받고 있다. 문제는 실력이 아니라 구조다. 아무리 잘해도 AI보다 빠르고 싸게 일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AI가 일자리를 지우는 동안 아메이는 여전히 돈을 벌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아메이는 직업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AI는 정보를 제공할 수는 있어도 사람의 선택, 신뢰, 관계를 대신 만들어주지는 못한다. 20, 30대가 아메이를 다시 봐야 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 첫째, 이 사업은 시간이 사라지지 않고 쌓인다. 회사에서는 10년을 일해도 남는 건 이력서 한 줄이지만 이 구조에서는 내가 만든 네트워크와 시스템이 자산이 된다. 둘째, AI와 경쟁하지 않는다. 오히려 AI를 쓴다. 콘텐츠 제작, 고객 관리, 정보 전달은 AI가 돕고 결정과 신뢰, 관계는 사람이 한다. 앞으로 살아남는 사람은 AI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AI를 도구로 쓰는 사람이다. 셋째, 아메이는 돈보다 더 중요한 걸 요구한다. 사고력, 소통력, 자기관리, 리더십. 그래서 이 사업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성공하지는 못한다. AI 시대에 가장 위험한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대체 가능한 사람이다. 아메이는 당신을 대체 불가능한 개인으로 성장시키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제 질문은 이것이다. AI가 설계한 인생 안에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AI 위에서 움직이는 인생을 선택할 것인가? 네,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 영상은요, 아직 시간이 좀 남았죠? 네, 진짜 이 어린 소녀가 참 어디서 저런 그 기운이 나왔을까? 넘어졌을 때 오히려 자신감을 잃었을 뻔한데 저는 진짜 두려웠을 것 같은데 본인은 넘어지고 나서 더 자신감을 얻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배워야겠다. 넘어졌을 때 내가 내가 실패할 거야. 두려워하는 대신에 다시 한 번 더 해봐야지. 라는 용기를 좀, 나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벌써 진짜 2월 마지막 주죠. 다음 달이 3월인 것 같습니다. 벌써 우리 그 회계연도에서는 반 정도 지났지만 3월 또 얼마든지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기인 것 같거든요. 예, 지금부터 또 새로운 엔딩을 위해서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